세상은 창의적인 사람을 구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창의적일까요? 창의가 무엇일까요? 창의를 알려면 그 전에 창조와 구별해야 합니다. 창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사에서 말하는 창조입니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킬러는 죽이는 것이고 애플리케이션은 적용입니다. 적용을 죽이는 것, 이런 말인데 말인즉 기존 세계에 적용되었던 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좋은 예가 에디슨의 전구입니다. 전구는 보통 발명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꾼 발명품입니다. 전구가 세상에 나오자 세상 사람들은 촛불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적용되었던 촛불 세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전구는 세상을 번역시킨 발명품이었습니다. 전구와 같이 기존 세계에 적용되었던 것을 단절시킬 만큼 세상을 번역시킬 정도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적용되면 그것을 인간사에서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그렇고 인터넷이 그렇습니다. 한글 또한 오늘날 한문 세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 창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하늘이 내린 천재가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일은 누구나 노력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창의는 무엇일까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의는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새롭게 보이는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창의는 창조처럼 세상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폰, 전화기, 인터넷, 카메라는 기존에 있던 것이지만 이것을 한 곳에 모으니 새롭게 보입니다. 거북선, 기존에 있던 판옥선을 개량한 것이지만 형태와 형상을 달리하니 이 또한 새롭게 보입니다. 언뜻 들으면 새롭게 보일 뿐 창의는 창조에 비해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창의적인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것을 만들려면 우선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창의적인 사람은 독서량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끌어모은 것이 엄청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호기심이 왕성할 뿐더러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1차적인 적극적 행동이 바로 독서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시켜서 하는 독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해서 자발적 능동적으로 한 독서이기 때문에 지식들이 꿈틀꿈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리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는 주입 암기한 죽은 지식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지식들이 모이고 쌓이면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놀라운 능력이 발휘됩니다. 지식들이 모여있기만 하지 않고
융합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융합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융합적 사고, 이것이 창의적 사고입니다. 창의적 사고를 융합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창의가 새롭게 보이는 이유는 융합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지만 융합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가 세월을 만나 지속되고 숙성되면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발휘됩니다. 바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에는 사물이나 현상을 꿰뚫어 보는 인사이트와 전체적으로 아울러 보는 오버뷰가 있습니다. 인사이트와 오버뷰가 조화를 이룰 때 실체나 정체 또는 완전체가 보이지 않을까요? 문법에도 문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문법의 인사이트와 문법의 오버뷰입니다. 생각문법 1권, 2권 동사편에 이어 생각문법 3권 명사편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동사편을 통해 동사문법, 시제, 상태, 서법을 배웠고 명사편을 통해 명사문법, 수, 격, 성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동사문법과 명사문법, 이것이 문법의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장 안으로 들어가 문장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인사이트, 실로 엄청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 동작의 양상, 절대성의 현재 시제, 한시성의 현재 진행, 연관성의 현재 완료, 단절성의 과거 시제, 화자의 생각이나 마음, 서법, 문법에는 미래 시제가 없고 위디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 과거형이 과거뿐 아니라 불확실을 나타낸다는 사실, 가정법의 존재,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인 수동태에 이르기까지, 동사문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문법 중에 문법이었습니다. 1인칭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영민이 되어 개체명사, 비개체명사를 살펴보았고 단수와 복수의 문제를 명사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인 머릿속에는 없는 문법이었습니다. 이제 문법의 오버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문장 밖으로 나와 문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자, 그럼 문장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문법의 오버뷰를 시작합니다. 문장 밖으로 나와 문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어순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위와 같이 어순부터 달라 어순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순, 문장편의 화두입니다. 질문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왜 다를까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는 영어 어순이 한국인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어순은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짜임의 문제고 논리의 문제고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영어 어순의 숨겨진 비밀, 개봉박두, 문장편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